자, 그러면은 최후 추정법 다시 한번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요,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그냥 최우 추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최대 우도니까 maximum likelihood의 단수 간략화해서 최우 추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ML이라고도 부릅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러니까 최대 우도 추정이란 얘기죠. 자, 보면 수학적으로 쭉 좀 복잡한 설명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 우도 추정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지금 차근차근 해나갈 텐데, 하다 보면 의외로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아주 간단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한번 이 내용을 좀 수학적인 설명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오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련의 파라메타들 세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타 1, 세타 2, 세타니까 파라메타 하나로만 우리가 확률 밀도를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즉 아시다시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우시안 함수로 보통 가장 많이 표현하니까 항상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인데 모든 그 x점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우시안 함수 이런 그 n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함수의 요 값을 다 일일이 줄 수 없어서 요 모양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균값과 우리가 표준 편차값은 알아야지 요 표준 편차값은 요 폭의 정도고 이 그 피크가 나타나는 위치가 바로 그 평균값의 위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낼 때 파라메타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여기서는 두 개죠. 그죠? 사실은 파라메타가 여러 개의 필요하다라는 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세타는 사실은 세타 n개로 구성된 어떤 그 파라메타 집합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파라메타들을 갖는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probability of x given 세타. 그러니까 세타가 여러 개가 값이 있는데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그러한 세타로 구성된 확률 밀도로부터 얻어지는 소위 확률 밀도 함수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probability of x given 세타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러한 확률 밀도를 갖는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얻게 되죠. 즉 샘플 데이터, 표본 데이터를 얻으면 그 표본, 예를 들어서 n개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또다시 키 얘기를 해봅시다. 즉 모집단이 키 분포 함수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남성들의 키의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 안에서 값을 얻었을 때, 즉 남성들 n명에 대해서 키 값을 얻어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데이터 x가 있을 때, 그럼 거꾸로 이 표본들로부터 파라메타 세타, 즉 다시 말하면은 즉 남성들의 키의 평균값과 남성들의 키의 표준 편차, 그죠? 세타 1과 세타 2와 세타 n개, 여기서는 두 개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시키면 n개의 파라메타 값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추정할 때 maximum likelihood 방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즉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평균이 mu sub zero라는 값을 갖고 분산값이 시그마 제로 스퀘어라는 값을 갖는 어떤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갖는 대상으로부터 관측된 표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표본 데이터로부터 다시 평균값과 분산, 즉 데이터로부터 그러면 뮤 제로 값과 시그마 제로 스퀘어 값이 뭐였을까라고 추정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지금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얼핏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할 때 그 똑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평균값 구하는 방법 알고 분산값 구하는 방법 알잖아 라고, 근데 지금 뭘 풀자는 거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평균 구하는 거 방법 알죠? 데이터들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주고 분산 구하는 방법 다 알죠? 그러면 그 평균과 그 분산은 도대체 어느 거에 근거해서 실제 평균과 실제 분산일 거다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건지 좀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상 결론은 똑같아지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모르는 평균과 모르는 분산을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즉 어떠한 표본 집합이 특정한 확률 밀도 probability of x given 세타로 표현되는 그런 프로세싱으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체 표본 집합은 결합 확률 밀도 이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x라는 값 하나가 주어졌을 때 x 여기 슈퍼스크립트는 그 첫 번째 샘플의 그 순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샘플이 나올 확률, 두 번째 샘플이 나올 확률, n번째 값이 나올 확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한 조합으로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 개개의 확률 값들을 다 곱해줘야지만 그것이 그 집단이 나올 확률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이 나올 확률은 그 세 개를 다 곱해줘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론입니다. 이거는 확률 이론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좀 더 간략하게 파이 기호로 쓰면 좀 이렇게 쓸 수 있죠. probability of xk given 세타를 k가 1부터 n까지 n개를 구한 다음에 다 곱해준 그 결과가 주어진 x가 나올 확률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n개가 나왔을 때 그 데이터 n개가 나올 확률은 각각 하나하나가 나올 확률 값의 곱셈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가장 큰 확률 값을 발생시키는 세타 값, 요 확률 값이 가장 최대가 되는 어떤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 세타 값을 구해서 그 세타 햇이라고 추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자료를 가장 그럴듯하게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는 세타 값을 얻는 직관적인 생각과 또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세타인지 모르지만 그런 x 값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세타 값을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그 똑같은 얘기란 얘기고요. 자, 여기서 probability of x given 세타는요, 파라메타 세타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의 집합의 우도 함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도 함수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probability of x given 오메가 i. 자, 이게 뭐예요? 오메가 i에서 x가 나왔을 확률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도라고 하죠. 즉 결국엔 얘는 어떤 그 세타에 따른 우도 함수 형태를 띠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우도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세타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그 작업을 하나를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도 함수의 곱셈을 우도 함수의 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것과 요것과 요 값들을 다 곱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곱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우리가 연산을 한번 바꿔볼까? 왜냐하면 그러면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앞으로 소개는 안 됐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그 방법론이 아주 쉬워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 로그를 취해버리면 확률값에다가 그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주어진 세타 값으로부터 요 x가 나올 확률, 이 우도 값을 최대화해주는 요 세타를 우리가 세타 햇이라고 하는데, 요걸 구하는 문제는 알고 보면 요 앞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취한 확률 값이 아니라 확률 값 앞에 로그를 우리가 함수를 적용해서 그 로그
값을 최대화시키는 그 세타를 구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 수식을 다시 한번 좀 써보면요. 알다시피 probability of x 기분 세타는 요 위에서 그 각각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 값을 만들어내는 확률 값들의 곱셈이었잖아요. 그 곱셈 값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 곱셈은 뭐로 바뀌냐면 이와 같이 썸메이션 기호 덧셈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값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더해 준 것, 그것에 최대화시키는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왜 로그를 또 취해서 일을 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로그 우도를 사용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likelihood 값 앞에다가 로그 값을 취해서 사용하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그 자료를 분석할 때는 우도의 로그를 갖고 하는 것이 편리한데, 일단은 로그 함수는 단조 함수입니다. 단조 함수는 또 생소한 용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그 수학 분야에 다 배운 거예요. 단조 함수는 보통 단조 증가, 뭐 또 단조 감소 함수를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단조 함수는 즉 함수 적용하기 전에 컸던 파트는 똑같이 커요. 작은 건 똑같이 작아요. 예를 들면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죠. 세타의 함수인데 세타의 우도 함수와 그 세타의 우도 함수의 로그를 취한 거를 그려본 거예요. 즉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가우시안 모양의 벨 모양이었던 함수를 로그를 취하면 조금 그 기울기가 바뀌어요. 즉 이렇게 스무드한 이러한 그 범프 같은 모양의 함수가 되는데, 그렇지만 뭐는 똑같냐면 단조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즉 이 세타 햇이 최고점을 갖는 위치를 세타 햇이라고 했을 때 로그를 취한 다음이라도 그 로그 취한 값의 최대값의 위치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가장 높은 값은 요 동일한 세타 햇 지점에서 역시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 가장 작은 위치는 여기면은 여기서 나타나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가장 작은 위치였으면 또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위치가 나타나는 거죠. 즉 크기에는 변화가 있지만 상대적인 크기에는 변화를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수식 다시 한번 앞에 있던 수식을 그냥 카피해서 가져온 건데요. 주어진 세타의 우도 함수의 값을 최대화시켜주는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은 주어진 세타 값의 우도 함수의 로그를 취한 그 값을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로그를 취해서 하는 거나 로그를 취하기 전이나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이 파라메타 추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또 정리해 볼게요. 로그를 취하면 파라메타의 최후 추정 문제는 앞에서 곱셈들의 합이, 그러니까 곱셈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확률 밀도들의 그 집합체가 그 확률 밀도의 덧셈으로 바뀌는 것뿐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최대치를 구한다는 것은 과연 그런 개념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겠죠. 자, 보통 항들의 합을 최대화시키는 거는요, 곱셈을 최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요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곱셈들의 값이 최대화시키는 걸 그 푸는 문제보다는 요 덧셈들로 구성된 항들의 최대치를 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문제를 풀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미분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한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로그를 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확률 밀도 probability, 얘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로그를 취하면 얼마나 문제가 쉬워지는지 아주 자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가우시안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어떤 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떤 값이잖아요.
얘를 로그를 취하면요 아주 간단해져요. 얘를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로그 그 곱셈은 덧셈이거든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알다시피 익스포넨셜 함수의 그 로그 값 취하면 뭐가 돼요? 싹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B라는 값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가 돼버려요. 바로 그거를 사용하려고 지금 로그를 취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볼까요? 최후 추정법,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적인 유도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원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적인 복잡성에 파묻혀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싶은 거는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후 추정법에 의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을 추정하고 싶은 거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을 일반화시켜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가우시안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우시안의 두 개 파라메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또 단별량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단별량 문제라는 건 뭐예요? 키 하나만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키와 몸무게와 머리카락 길이, IQ 뭐 이런 걸 덩어리로 다루지 말고 한 개만, 키 하나만, 몸무게와 몸무게 하나만, 단별량 가우시안의 경우는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요, 이와 같이 주어지겠죠. 당연히 가우시안 함수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우시안 함수를 단순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n 오브 뮤, 시그마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가우시안 확률 밀도 분포는 다른 말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n 쓰는 거죠. 그리고 평균값과 표준 편차 두 개만 알면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정의되니까 이 파라메타 두 개를 써서 n 오브 뮤, 시그마 이렇게도 쓴다 그랬습니다. 즉 확률 밀도가 이런 평균과 이런 시그마 값을 갖는 그러한 확률 밀도로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런 확률 밀도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데이터를 얻는 게 먼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집단의 확률 밀도가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데이터 x가 그러니까 몇 개를 얻었다고 썼나요? n개 얻었다 그랬네요. x1부터 x2, xn, 즉 n개의 키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때 일단은 너무 일이 복잡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 힘드니까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만 구하면 좀 쉬우니까 문제가 모르는 개수, 파라메타 개수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시그마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럼 평균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값을 최후 추정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지금 한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세타는 뮤인데 이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할게. 세타 햇을 한번 구해서 얘를 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세타 햇은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최후 추정법으로 구하자고 그랬죠. 자, 다시 보면은 지금 이 세타로부터 주어진 데이터들이 나왔을 그 확률 값들의 로그 값의 합들을, 왜냐하면 그 샘플 데이터가 지금 n개가 있다고 했죠. 즉 n개의 샘플 데이터니까 그 하나하나 1부터 n까지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나올 확률 값을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걸 더해주면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그런 값이 나올 확률, 전체 확률 값이 되니까 그것을 최대화 시켜주는 아규먼트 세타를 구하자는 게 우리의 방법론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가정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은 어떨 건데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지금 처음 가정한 게 뭐예요? 가우시안 모양을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우시안 모양을 가정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우시안 함수를 다시 한번 여기 제가 한번 써줘 볼게요. 우리가 잘 그 가우시안 함수식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가우시안 함수 U와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1/2파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 뭐냐면 근데 이러한 확률 밀도에서 요 x 값이 굉장히 다양한 값이 나올 텐데 만약에 xk번째 샘플, 그죠? xk번째 샘플이 나왔을 확률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다가 xk만 대입하면 딱 끝이에요. 바로 이 수식이 그거죠.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xk. x 대신에 그 주어진 샘플 값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했을 때 그 확률 값이죠. 즉 p xk가 나올 확률 값이에요. 이 확률 값을 로그를 취하고 그것의 합들이 최대화되는 아규먼트 x를 구하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로그를 한번 취하면 값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수식이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알다시피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로그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수식을 쓴 거예요. 어떻게 돼요? 로그 요게 a라고 지금 제가 가정을 한 거고요. 그죠? 요거를 요 부분을 b라고 해서 지금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고요.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지수 부분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x k번째 샘플 마이너스 뮤의 제곱.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단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안 거고요. 이것들을 모든 그 k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더해서 그것에 최대화시키는 아규먼트 셋가 뮤 값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세타 햇이 바로 그 세타 값, 뮤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런데 얘가 소위 맥시멈이 되는 값,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의 최대값, 사실은 최소값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값이 되는 건 뭐냐? 어디서 구하냐면 얘를 이 전체를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이 0이 되는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을 우리가 찾으면 그게 바로 최대값의 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그 가우시안 함수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가우시안 함수를 이렇게 부려보면은 미분값이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어디서 미분값이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요 지점 딱 하나거든요. 그죠? 최대값의 지점은 그래서 미분값이 0이 되는 미분값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 부분 제가 이걸 또 너무 많은 낙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색깔을 해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고자 하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요. 썸메이션 기호 다 돼 있는 이만큼인데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를 미분을 해줘서 그 0이 되는 곳을 찾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수식이 그겁니다. 이 친구를 일로 가져왔죠. 지금 요만큼을 지금 빨강색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빨강색 박스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걸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뮤 값에 대한 평균값, 즉 파라메타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거고요. 그런데 이 미분 값이 의외로 또 복잡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수학적으로 복잡한 미분은 풀릴 일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 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미분을 해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A를 미분한 거, B를 미분한 거, 그리고
그 정도 규칙은 알죠, 그죠? 이 덧셈으로 구성된 것들은 각각을 미분한 걸 더해준 것과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썸메이션이 나올 때마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 안에 들어가서 미분해 준 다음에 썸메이션 해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 밖에서 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미분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뮤 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0이 돼버려요. 어차피 미분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는 요 두 번째 텀 하나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요건 지워버린 상태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그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계산해 본 겁니다. 알다시피 세 번째 x의 마이너스 뮤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2x 뮤 더하기 뮤 제곱,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죠. 자, 그거를 또 뮤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또 더 간단해져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뮤라는 텀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텀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곱하기 뮤 더하기 뮤 제곱입니다. 그걸 또 간략하게 한번 써본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면은 이게 서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수식이 된 거고요.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파셜 d 오버 파셜 뮤, 그 다음에 요 썸메이션 안에는 2x 뮤 빼기 뮤 제곱만 남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얼마나 간단한 그 미분인지 알겠죠? 요 부분을 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뮤가 사라지고 뮤 앞에 있는 2x k 요 부분만 남고요. 이 친구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기호는 그대로 살아있겠죠? 2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를 또 앞으로 빼내면은 얘하고 얘는 다 상쇄되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1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썸메이션 기호 안에 있는 이거는 미분을 했으니까 이거는 없어져도 되고요. 결국 이런 식의 간단한 수식으로 간략화가 되는 겁니다. x 빼기 뮤, 그죠? 그것을 1부터 n까지 다 더한 그 값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값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걸 또 썸메이션 기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얘 빼기 뮤를 썸메이션 해주나 얘를 썸메이션 해준 거에서 얘를 썸메이션 해준 걸 빼준 거는 똑같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뮤를 썸메이션을 1번부터 n까지 n번 뮤를 더하면은 이 값이 뭐가 돼요? 그 더하면 n 곱하기 뮤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요 왼쪽 거는 그대로 살아남고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알다시피 오른쪽으로 n 뮤를 이항시킨 다음에 n을 다시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바로 요 수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한 수식이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요 수식이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되죠. 뮤에 대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뮤는 1 나누기 n 썸메이션 x k는 1부터 n까지.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를 우리가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저건 너무나도 뻔한 수식, 내가 잘 알고 있는 수식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즉 x라는 데이터가 1부터 n까지 n개가 주어졌을 때 그 n개의 데이터의 평균값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1부터 n개까지의 모든 값을 더하고 그걸 샘플 개수로 나누어줘. 1 나누기 n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 공식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너무나도 자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평균 값이 몰랐을 때 가장 그럴듯한 평균 값을 추정을 해보면 훈련 자료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여기서는 두 번째 말하는 거는 평균 그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할 거다라고 배웠던 포뮬라죠. 포뮬라. 이 포뮬라를 적용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내용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놀라운 얘기라는 게 바로 이건데, 사실 우리가 평균값을 모르지만 그 평균값의 가장 그럴듯한 평균값을 한번 지금 수학적으로 최후 추정법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그럴듯한 평균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공식이 바로 가장 그럴듯한 평균 구하는 공식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되고요? 그죠? 자,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도 장황한 수식 전개가 될까봐 단순한 결과물만 여기서 표시를 할게요. 즉, 사실 단별량 가우시안을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구해야 할 파라메터는 평균값만이 아니라 표준 편차값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우시안 확률 밀도의 모양을 추정하려면 이 벨 모양의 폭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벨 모양의 위치, 피크 위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라메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조금 전에는 하나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요 두 번째 평균값을 구해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 경우는 어떨까? 사실 수학적으로 좀 복잡할 뿐이지 수학자들이 다 구해놨는데 아주 간단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즉 뭐냐면 표준 편차 시그마와 평균값 뮤의 최후 추정은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분이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는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로 쓰는데, 즉 이렇습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시타가 사실은 두 개예요. 세타 1, 세타 2. 근데 세타 1은 사실 뮤를 상징하는 거고요. 세타 2는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니까 여기서 분산으로 가정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 1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로그 값의 합이 시타 1에 대한 미분 값을 구해야 되고요. 또는 그 값에 대해서 세타 2에 대한 미분 값을 구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수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이렇게 추적된다는 얘기예요. 썸메이션 기호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빼놨고요.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가정하고 그것의 로그 값의 세타 1의 미분값과 세타 2의 미분값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 나누기 세타 2 뭐 x 마이너스 세타 1. 사실 세타 1인 세타 2라고 써서 사실은 조금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제곱이고요. 이건 뮤입니다.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아요. 얘는 뮤고 얘는 또 시그마 제곱이고요. 얘도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식이 위의 수식도 0이 돼야 되고요. 요 아래 수식도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언노운이 두 개고 수식이 두 개면 항상 풀 수 있어요. 그죠? 모르는 값이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주어지면 항상 풀 수 있는 그런 그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풀어본 겁니다. 풀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세타 1의 최대 우도를 갖는 세타 1은 알고 있는 평균 공식,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어진 값이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으로 얻어지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공식이죠. x가 평균값, 즉 세타 1의 최후 추정값으로 빼준 다음에 사실 이거는 저희 우리한테 익숙한 식으로 보면은 그 평균이죠. 자, 평균값 빼준 다음에 그 차이를 제곱을 해준 걸 다 더해줘서 n으로 나누어 준 것. 이게 바로 분산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두 가지의 평균 공식과 분산 공식, 즉 다시 말해서 뮤와 시그마 제곱을 구하는 그 환산하는 공식, 평균 공식과 분산 공식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데이터를 만들어낸, 우리가 보통 이거는 데이터들의 특징이잖아요. 즉 데이터들의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가우시안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그 가우시안이 갖고 있을 가장 적절한 평균과 가장 적절한 분산값은 무엇일까라고 최후 추정법에 의해서 추정해 본 그 수식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 공식과 분산 공식이라는 결론에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평균과 분산 공식을 자꾸 배우고 그걸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요. 분산의 최후 추정은요. 훈련 자료의 표본값에 우리가 분산 공식, 여기서 두 번째는 분산, 여기 사실은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분산 포뮬라 우리가 배운 얘기하는 거고, 다별량 가우시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별량 가우시안, 물론 이것도 유도해서 우리가 최후 추정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구하는 과정은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니까. 하지만 결론을 내보면 똑같습니다. 평균은 표본 평균 벡터를 구해지고요. 분산은 공분산 행렬, 즉 우리가 다별량일 때는 평균이 아니라 평균 벡터고요. 그리고 그 분산은 분산이 아니라 공분산 행렬, 시그마라고 보통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바로 그 공식이 바로 역시 또한 그 다별량 가우시안을 가정하고서 구한 최후 추정에 의한 그 파라메타를 구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